안녕하세요.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7주차에서는 기억장치의 뒷부분을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제 제어장치, 기억장치에 주로 이제 주기억장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보조기억장치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제 중앙처리 장치가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제 주기억 장치의 분류 방법, 그다음에 기능들을 또 한번 이제 나머지 뒤에 있는 거 상당히 많은 이제 기억장치의 분류 기준들 뭐 이런 거를 좀 지금까지 말씀을 쭉 했는데 그걸 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보고 1교시에서는 지금까지 배웠었던 주기억장치와 제어장치 그리고 중앙처리 장치 요들 사이에 이제 관계를 명확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또 복습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리고 요 개념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커말이나 지금까지 이제 기사 시험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됐어서 자주 출제됐었던 문제를 좀 풀면서 또 한번 이제 정리를 좀 이제 다른 관점에서 좀 정리를 좀 해볼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논리 회로가 이제 디지털 회로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접하게 될 텐데 논리 회로에 대한 정리죠. 그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장치에다 그러면 주기억장치다 그러면 램과 롬을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이제 우리 7주차 때 이제 좀 갖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중앙처리 장치, 그다음에 주기억 장치, 고들 사이에 이제 제어를 해주는 우리 중앙처리 장치 안에 있는 제어 장치가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하는데 요 아래 그림에 이제 보면 책에 있는 그림인데요. 중앙처리 장치의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좀 말 그대로 컨트롤 제어하는 건데 어떤 입력된 신호를 가지고 제어 신호를 만든다 그랬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주기억 장치에는 이제 명령어들이 이제 저장이 돼 있죠. 수행해야 될 프로그램 그게 이제 명령어 형식으로 쭉 저장이 돼 있는 거를 가져오는데 몇 번지에 있는 놈을 가져오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오퍼랜드 값을 읽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오퍼랜드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수행하고 뭐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메이저 사이클을 수행하면서 이제 컴퓨터에 명령어를 이제 처리하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글을 보면 주기억 장치는 이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죠.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중앙처리 장치는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 명령어를 하나씩 제어 장치로 가져와서 얘를 해석을 하고 얘가 뭐 하는 놈이냐? 얘에 따라서 명령어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를 만들어서 요런 이제 시스템 또는 내부 버스로 이제 보내는 명령어를 만들어서 보내는 이제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제어 장치는 이제 안에서 똑같이 우리가 보면 제어 장치에서 이제 복잡한 또 과정을 거치죠. 그거는 마치 흡사하게 우리가 주기억 장치 역할을 하는 게 제어 장치의 메모리.
이제 그게 이제 그 롬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제어 신호를 플래그를 이제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력하는 거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출력하는 거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또 컨트롤하는 거, 뭐 이렇게 다 구분을 이제 제어 장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어 장치는 이제 요러한 역할을 하는 놈의 축소판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제어 장치 안에서도 이제 요 제어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파란색이 이제 제어 흐름선이죠. 이제 요 검정색이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거고, 그래서 요 제어 주격 장치에 있는 명령어를 가져와서 제어 장치에서 얘가 뭐 하는 건지 해독을 하고, 뭐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뭐를 하기 위한 그 명령어를 다시 제어 장치 메모리에서 순서대로 이제 가져와서 T0, T1, T2에 있는 거를 이제 순서대로 만들어서 연산 장치에 보내는 놈인지 주기억 장치에 보내는 놈인지 알고 이제 제어 신호를 보내서, 연산 장치에 보내는 놈이면 연산 장치에 가서 연산을 하고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다시 저장하고, 뭐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어 장치의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우리 그 주기억 장치의 이제 그 본문의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이제 볼래요? 보시면 이제 이 제어 장치가 이 왼쪽에 있는 제어 장치의 역할인데, 얘가 그 이렇게 박스 밑에 하얀 박스 안에 있는 게 얘가 이제 그 기억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억 장치의 그 역할, 그렇죠? 기억 장치의 그 사실은 이제 기억 매체가 이제 기억 장치인데, 제어 장치가 기억 장치와 주고받는 그 기능들, 요거를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어 장치에서 역할은 뭐냐면 주기억 장치에 있는 그 명령어를 읽거나 또는 주기억 장치에 그러니까 명령 수행된 결과를 저장하거나, 뭐 두 가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의 그림에서 보면 왼쪽의 제어 장치에서 요 검정색 부분하고 요 파란색 부분이 있죠. 파란색 부분에서 주기억 장치에 있는 놈을 읽는 거고, 주기억 장치에 있는 놈을 읽어와서 제어 장치에 보내는 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요 주기억 장치에서 보면 요 파란색 부분이 쓰기 동작이 되는 거고, 요 검정색 부분이 읽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왼쪽에 이제 요 두 가지를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하고 좀 이제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하면, 어쨌든 주기억 장치에 있는 놈을 읽어오는 거, 이제 그 읽기 동작 모드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읽기 동작 모드부터 좀 설명을 하면, 그 제어 장치는 읽기 제어 신호를 발생을 해서 인출된 정보가 기억된 기억 소자의 위치를 지정을 하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번지를 가지고 요 뭐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기록 회로에서 뒤져서 몇 번지인지 이제 확인을 해서 기억 장치에 있는 놈의 몇 번지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얘를 판독해서 해당 번지에 있는 거를 외부로 출력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쓰기 동작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읽기 동작, 읽기 동작, 그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읽어서 이제 제어 장치에 보내는 거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쓰기 동작이에요. 쓰기 동작.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기억 장치에 들어오는 놈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읽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어 장치에 있는 내용 중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한다 그랬죠? 이 두 가지 모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 동작 위에 있는 걸 보면 그 어디가 주기억 장치의 몇 번지, 가령 주기억 장치의 10번지에다가 써라 라고 하는 경우를 보면, 그 이게 이제 입력 장치에서 또는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입력 정보가 전달되는 게 보통의 일이죠. 그리고 또 CPU에서 그 연산된 결과를 또 이제 입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입력 정보가 주기억 장치에 입력하라는 그 어떠한 제어 장치로부터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된 결과, 그러니까 이제 그 뭐 A 값은 10이라는 게 입력이 되라라고 하면 A는 10, A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
그죠? 110번지 이런 게 이제 번지 선택 회로에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값이 기억 매체에다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거는, 책에 설명되어 있는 거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 그죠? 뭐 키보드로 입력을 하든 마우스로 입력을 하든, 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주기억 장치는 이제 보통 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램 휘발성이에요. 휘발성.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 전원을 꺼버리면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죠. 저장을 한 데이터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보조 기억 장치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시 더블 클릭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얘가 보조 기억 장치에서 CPU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클릭한 데이터들을 어디로 가져와요? 주기억 장치로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첫 번째 쓰기 동작 모드에서 입력 장치나 보조 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입력 정보가 전달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기록 회로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2교시 때 논리 회로를 많이 좀 살펴보긴 할 텐데, 이거 다 회로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로도에서 그 입력 정보를 읽고 입력된 프로그램과 데이터, 여러분들이 수행되는 게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게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뭐 임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가져와서 그 기록 회로를 거친 다음에 기억 매체에 들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억 매체는 보통 플립플랍형을 쓰기도 하고 다른 형태도 쓰지만 그 데이터를 1로 바뀌는 데까지 0으로 기억하고 0으로 바뀌는 데까지 1로 기억하고 좀 뭐 그런 과정을 이제 여기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기억 매체 전달을 하고, 기억 매체에서는 그 실제 위에서 번지 선택 회로를 같이 이제 그 제어 신호에서 보내요. 이제 사용자가 클릭한 거를 이제 110번지에 저장해라, 이렇게 제어 장치에서 신호를 만들어서 번지 선택 회로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10번지에 여러분들이 A는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기억 매체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번지 선택 회로를 이제 그 여기서 데이터가 기억될 기억 소자를 선택한다 그랬는데, 이게 기억 매체에서의 기억 장치에서의 번지를 남아있는 번지를 그 이미 이제 저장되어 있는 번지를 빼고 나머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용자가 입력된 정보,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보조 기억 장치에서 올라온 정보를 이렇게 그 번지 선택 회로와 기록 회로를 거쳐서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합니다. 이게 뭐? 쓰기 동작이죠. 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흐름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보면 그 주기억 장치에서 제어 장치로 올라가는 건 검정색, 그렇죠? 내려가는 게 이제 파란색이죠. 그래서 이게 몇 번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 여기서는 이제 그림 한 번만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 번 신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쓰기 동작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역시 제어 장치가 시스템 버스를 거쳐서 핵심적인 역할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 걸 아시겠죠? 결국 이제 그 데이터 값과 몇 번지에 저장해라, 이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제어 장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주기억 장치는 그냥 기억 소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고 제어 장치가 하라는 대로 거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쓰기 동작이고, 읽기 동작은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거를 불러오는 상황이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그렇죠? 출력 정보로 가는 거죠. 읽기 동작은 제어 장치는 읽기 제어 신호를 만들어서 역시 또 제어 장치가 관여를 하죠. 인출된 정보가 저장된 기억 소자의 위치를 지정을 해요. 번지 선택 회로와 얘는 이제 번지 선택 회로와 오른쪽에 판독 회로를 가지고 읽어내요. 그렇죠? 이거 다 회로도예요. 회로도. 그 다음에 그 몇 번지, 뭐 110번지에 있는 거 A 값 가져와. 이런 110번지를 뒤져서 그놈을 판독을 해서 해당 번지에 있는 내용, A는 11호구나. 그래서 얘를 출력 정보로 보내서 다시 제어 장치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기록, 그 어떤 쓰기 동작과 읽기 동작 모드에 대한 그 장황한 설명들이 이제 여기 요 그림에 하나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요거를 잘 이해를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어 장치가 기억 장치에 쓰고 읽고 하는 걸 다 관할을 하는데, 얘가 명령어를 그 만들어내지 않으면 기억 장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두뇌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고 있는 거 머리에서 다 조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손 동작, 발 동작,
눈동자, 이게 다 이 머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두뇌에서 다 컨트롤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머리에 그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머리에다가 저장을 하는 과정, 또 머리에 저장된 그 엄마 전화번호를 꺼내는 과정,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다 여러분들의 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기 초에 보면 CPU가 그 사람의 뇌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요 동작이 핵심적인 역할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머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1 더하기 2는 3이다. 다 연산 장치가 이제 구동이 되듯이 뇌에서 또 다른 부분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요 기억하고 기억에 있는 거를 꺼내는 거를 제어 신호를 만들어서 하는 걸 다 우리가 제어 장치가 관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메모리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버퍼 메모리라는 거예요. 버퍼. 자, 우리가 그 기억 장치의 종류를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레지스터가 있었죠. 캐시 메모리가 있었죠. 그다음에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레지스터라고 하는 건 요 그림에는 이제 뭐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요 번지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PC와 MAR, 그렇죠? 요 이제 출력 정보 꺼내는 데서 MBR, IR이 관여를 하는 거 이제 다 연관이 되겠죠. 이제 머릿속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캐시 메모리의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CPU에서 기억 장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요 이제 요 출력 정보를 바로 가져오지 않고 캐시 메모리에다가 둔다 그랬죠? 그 CPU에 캐시 메모리, 그러니까 제어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출력 정보를 바로 그 CPU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캐시 메모리를 거쳐서 그 캐시 메모리가 보다 주기억 장치보다 속도가 빠르니까 그 캐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라 그랬죠. 반면에 이제 그 버퍼 메모리는 뭐냐? 우리가 이제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캐시 메모리에 이제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캐시 메모리는 CPU에서 관할권이 있는 거고, 요 기억 장치 내에서 일부의 기억 장치를 버퍼 메모리로 써요. 그죠? 그게 버퍼 메모리에 이제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미리 준비해 놨다가 얘를 캐시 메모리에 바로바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CPU가 이제 캐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가져올 때 캐시 메모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캐시 메모리에 왕창 갖다 주는 걸 어딜 거 갖다 주느냐? 주기억 장치의 일부 기억 공간을, 일부 기억하는 그 램을 버퍼 메모리로 사용을 해서 그놈을 미리미리 캐시 메모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버퍼 메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CPU에서의 캐시 메모리, 그다음에 기억 장치에서 버퍼 메모리, 요 둘 사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미리 갖다 놓고 이제 하는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버퍼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서 읽어내거나 주기억 장치에 저장하기 위해서 임시로 자료를 기억시키는 캐시 메모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와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로 인한 아이들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의 일부를 버퍼가 이제 대기한다, 뭐 기다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캐시 메모리에 가져갈 데이터의 주기억 장치의 공간을 버퍼 메모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명령어 사이클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패치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간접 주소인 경우 인다이렉트, 그 다음에 인터럽트. 이 과정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실행은 이제 뭐 보통 이제 그 CPU에서 주기억 장치로 저장하는 거, 스토어, 가져오는 거, 로드라 그랬죠. 요거를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주기억 장치와 레지스터 가의 관계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소는 MAR. PC를 거쳐서, PC에 있는 카운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CPU에서, 제어 장치에서 다 이제 요 데이터 버스를 이제 관할해서, MBR로 다시 읽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그 역할을 한다. 그리고 MAR은 주소, MBR은 데이터. 자, 그 다음에 책에 있는 요 오른쪽 그림이 중요한데, 오른쪽 그림. 이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걸 가져다 놨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 오른쪽에 있는 게 기억 장치예요.
그렇죠? 읽기 신호와 쓰기 신호는 이제 제어 장치를 거쳐서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기억 장치의 용량은 주소가 이제 만약에 n 개의 주소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입력 주소를 n개의 비트로 받는다. 그러면 이에 n승개의 서로 다른 주소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출력 신호, 그죠? 출력 신호는 이제 n개다 그러면 이에 n승 곱하기 m 워드다 그러면 이에 n승 곱하기 m으로 그 기억 장치의 용량을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에 n승, 즉 이제 요 세로의 개수, 주소의 개수가 2의 n승이고 요 가로의 비트 수가 m이에요. 데이터가 m이니까. 그래서 요 기억 장치의 용량은 얼마예요? 라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요 기억 장치의 용량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MAR 비트 수는 n개의 비트라 그랬죠? 그러면 n개의 비트로 만들 수 있는 주소의 개수는 2의 n승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n개의 비트가 있으면, 즉, 한 개의 비트가 있으면 0하고 1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비트가 있으면 00, 10, 01, 0, 11, 네 개니까 2의 2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개의 비트로 주소를 저장한다? 그러면 2의 n승. 그렇죠? 그 다음에 출력 데이터가 n개다? 출력의 주소 수가, 번지 수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주소선의 개수가 m개다 그러면 2의 n승 곱하기 m으로 기억장치의 용량을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다. 이런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가지 메이저 사이클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억장치에서 늘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 아래쪽에 제가 페이지를 적어 놨는데, 이제 우리가 또 설명을 하긴 할 텐데, 반도체 기억장치는 접근 방법에 따라서 순차 접근 기억장치, 랜덤 접근 방법, 그죠? 순차도 이제 순차가 있고 직접 접근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마그네틱 테이프이 이제 순차, 마그네틱 디스크 계열이 이제 DVD 같은 거 이제 직접 접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거는 주기억장치에서 쓰고 있는 거는 요 랜덤 접근 방법이에요. 랜덤. 그래서 랜덤이라는 말이 어디에 저장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제 열어보면 메인보드 안에 있는 램을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기억장치를 이제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 중에 이제 일부를 롬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롬은 이제 별도로 CPU 근처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전원장치 옆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컴퓨터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주기억장치에서 주로 쓰는 거는 요 휘발성인 램이에요. 램. 램도 이제 우리가 주기억장치는 보통 D램을 쓰고 캐시 메모리는 S램을 쓴다 그랬죠? 재충전이 필요한 게 D램이고 재충전이 필요하지 않은 캐시 메모리가 S램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면 이제 롬에 있는 펌웨어가 동작이 되면서 운영체제가 이제 롬에 있는 데이터를 램으로 상주를 시켜서 램에서 수행이 되게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이 꺼지면 이제 램에 있는 데이터들은 날아가니까, 그거는 이제 운영체제 데이터들은 롬에 있어서 가져와서 수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용자 프로그램을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거를 이제 램으로 다시 가져와서 수행을 하고, 사용자가 저장하기 전까지는 램에 있으니까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안 되고, 저장을 하게 되면 램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하드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램에 대해서는 이제 다이나믹 램, 스타틱 램. 다이나믹 램이 이제 우리 주기억 장치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이제 다이나믹 램이라고 얘기하고, 요 D램 하는 게 이제 요즘 삼성전자라든지 대기업들이 요 D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작으면서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D램에서 계속 연구 개발되고 있고, 요 캐시 메모리도 마찬가지죠. 캐시 메모리는 D램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S램에서 더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S램 같은 경우가 더 비싸죠.
D램보다. 그래서 이제 램 기술이 이제 핵심적인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롬은 이제 우리가 그 리드 온리 메모리인데, 뭐 프로그래머블 롬, 이레이저블 앤 프로그래머블, 일렉트리컬리 이레이저블 앤 프로그래머,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한번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 또 한 번 지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그렇죠? 이게 이제 EPROM 계열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 계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이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1번 문제는 그 프로그램 카운터 초기 PC 값 결정되고 MAR을 거쳐서 가져오는 동작, 우리가 그 패치라고 그랬죠? 1번 패치. 그다음에 2번 문제는 CPU가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순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 순서에 대해서 다양한 응용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인터럽트를 조사하는 명령어죠. 그래서 그런 경우 가장 먼저 수행하는 게 명령어를 패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 인스트럭션 패치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귿이 1번 아니면 4번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스트럭션을 디코딩을 해요. 뭔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명령어 가져와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디코딩이 해석이에요. 인코딩이 이제 암호하고. 그래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정답이죠. 4번. 그 다음에 이제 오퍼랜드, 그 안에 있는 오피 코드를 이제 디코딩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오퍼랜드를 가져와서, 그렇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행하는데 인터럽트가 뭔지를 조사를 하고, 그렇죠?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드와 스토어를 구분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CPU에서 저장하는 건 스토어라 그랬죠? CPU에서 주기억 장치에서 가져오는 건 로드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달하는 메모리에 저장하는 건 반드시 스토어.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교시 마지막 문제는 그 한 번 내용 기입하기. 원래 이제 그 램은 이제 뭐 읽거나 쓰거나 가능한 거고, 그 롬은 이제 읽기만 가능한데 그 한 번, 그죠? 한 번 가능한 거. 프로그래머블이죠. 한 번 기입할 수 있는 거. 그죠? 지울 수는 없어요. 이제 3번부터 이제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erasable and programmable. 4번은 이제 여러 번. 여러 번. 그죠? 이론적으로는 이제 여러 번. 그죠? 그래서 요 롬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즘 그 다양한 분야에서 롬의 활용도가 또 높아지고 있죠. 가전제품, 로봇, 그다음에 IoT 제품, 죠. 여러분들이 뭐 장난감, 이런 데서 다 롬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자꾸 요즘 만들어지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